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 상담 문의해주신 것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은요. 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기간 물어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속 시원한 답변을 얻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확정신고서 발급 시 반기별, 연도별로 구분해서 반기별로 나오게 한 페이지, 연도별로 한 페이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왜 주셨냐면 아마 확인 지급 때 확정 신고서를 업로드 하는데 칸이 한 칸이죠. 파일 하나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곤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년도, 2000년도, 21년도 건 필요 없어요. 확정 신고서 거기에 가보면 19년도와 2000년도 확정 신고서로 올리라고 되어 있죠. 아무튼 간에 확정 신고서가 여러 장이죠. 그거를 이제 한 장으로 합쳐서 메인 페이지만, 그러니까 첫 페이지만 그 업종 코드가 있는 그 첫 페이지만 모아서 하나로의 파일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면만 사진 파일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 여러 장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PDF 파일로 만드는 방법, 이게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그 확정 신고서를 왜 받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확정 신고를 받냐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거 보겠습니다. 확정 신고서죠. 확정 신고서 맨 밑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해서 이 해당하는 그 사업자가 실제 어떤 업종 코드로 돈을 벌었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요 코드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번 신고하기 때문에 4장이 나오고요. 일반 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정 신고 빼고 그냥 확정 신고만 2장이 나오죠. 2개가 나오는데 모든 확정 신고서가 업종 코드가 이렇게 하나다. 그죠? 이게 업종 코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럴 거예요. 매출액은 어떻게 따지나요? 이미 여러분 그 부가세 확정 신고한 그 자료는요. 그 여기서 그 국세청 인프라 자료에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매출은요. 이미 그쪽에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조회가 됩니다. 전산으로. 이거를 받는 이유는 업종 코드가 정확하게 어떤 걸로 나왔는지를 이제 보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4장 있는데, 확정 신고서가 4장이 있는데, 업종 코드가 다 똑같아. 그럼 하나만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전체에 있는 그 확정 신고서를 어차피 앞장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는 한 가지, 그걸 이제 합쳐서 내셔야 되는데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솔직히 너무 배려가 없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쪽에서 여기 사이트를 이거를 접수를 만든 쪽에서 의도는 알아요. 제가 어떤 의도인지. 어차피 업종 코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저는 의도는 알아서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은 어차피 업종 코드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장만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은 자신감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업종 코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장 8장 이거를 이제는 다 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하나로 이제 파일을 합쳐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컴퓨터 활용 기술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배려심이 없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냥 이거
확인 지급 할 때에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파일 하나만 딱 업로드 하게끔 JPG 그림 파일 아니면 PDF 파일 한 장만 올리게끔 해놔서 참 모르시는 분들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과세표준 증명원은 다 모아집니다. 이거는요, 많은 분들이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으실 때 하나만 받을 줄 아는데요, 거기에 연도 설정이 있어요. 연도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을 수 있어요. 한 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게끔 가능하니까 발급받으실 때 연도 설정을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해당하는 연도를. 그럼 그것과 다 나와요, 한 장에. 하지만 확정신고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면 확정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입니다. 최대 1년치만 나오기 때문에 그 19년도, 20년도 꼭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회가 그렇게 되고 프린트 되는 거는 한 번밖에, 한 장의 확정신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 과세표준 증명원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이익의 업종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천안에서 조그마한 채소 가게를 혼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간이가세이고 종목은 채소, 과일, 생선, 담배, 소매업입니다. 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안 돼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표준 업종 코드를 홈택스에 주해보니 522040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277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알아봤는데요, 없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직접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일단은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경영위기 업종에 안 들어가 있대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사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하락 구간만 있고 그 다음에 경영위기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가세에 뭐 간이가서 전환됐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 확인 지급 때는. 자, 세 번째 질문이 정정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추가 신청을 19년도 2020년도 부가세 과세 증명으로 완료했는데 하다 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액 기시구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정정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써져 있지만은 한 번 신청하는 거 수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만약에 수정이 된다 그러면, 아이고 문자가 와서 죄송해요. 전화가 오네. 잠시만요. 완전 라이브죠. 네네.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 되게끔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일단 그쪽에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전화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 작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센터 쪽에서 이제는 문자를 주긴 주는데 거의 안 줄 가능성이 있고요. 분명히 이의 신청 쪽으로 가시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래서 정정 신고는 지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쪽에서 문자가 와서 다시 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는데 한번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전화해봤자 전화 안 받죠. 맨날 통화 중이라 나오죠. 그 다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이따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업종 코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 위생과를 방문했으나 거절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미용실은 영업제한 업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업제한 업소로 확인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최소 4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최소 40만원 지급 받았다는 경우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경영위기 업종으로 이제 받은 케이스고요. 이거를 이제는 영업제한으로 이제 받고 싶어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구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우리 시는 여기 있죠. 전북 익산은 미용실은
시청에서는 우리 시는 이제는 그 영업 제한업소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영업 제한이나 아니면 집합 금지는 그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건 지자체가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지자체에서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가 우리 시는 아니었습니다라 그러면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이 실수를 했을 경우 그러면은 뭐 한 번 더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제대로 알고 말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는 미용실이 진짜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익산시가 뭐 미용실이 그 행정 영업 제한 없었는지 아닌지는 전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알겠죠. 당연히 우리 시가 미용실이 그 영업 제한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래서 그 혹시 의심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서 다른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공무원한테. 예, 그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역시나 익산시는 미용실이 영업 제한 업소가 아니었다 그러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영업 제한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코드 변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업종 코드 세세 분류 확인해 보니 패썸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개업했고요. 의료업을 하고 있고 경영위기 업종으로 받으려 하는데 21년도 상반기 매출이 60% 감소했습니다. 60% 이상은 업종 코드가 해당도 안 되고 20에서 40으로 업종 코드 변경해서 받아야 되나요? 이의 제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일단 업종 코드가 없으면 경영위기 업종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못 받죠. 일단 아무리 뭐 매출 감소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업종 코드를 변경할까요? 물어보시는데 과연 업종 코드를 변경해서 받을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반이다. 반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지금 확인 지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뭐 업종 코드 바꿔서 내기에는 시간상 힘들 것 같고 이제는 그 이의 제기라는 거는 이제는 나중에 11월 달에 있는 이의 신청 때는 모르죠. 이의 신청 때 한번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그 공무원들이 머리를 썼죠. 이거죠. 과세표준 명세 뭐예요? 우리가 요거를 부가세 소득증명원이래. 확정신고서,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요구한 이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얘네가 머리를 썼다고. 이 코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업종 코드가 있어야지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돈을 벌었던 흔적이 있어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려면 홈택스 가서 주업종 코드 바꾸는 거 금방 바꿔주죠. 근데 이건 부가세 확정신고서죠. 부가세 전체를 바꿔야 돼요. 다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부가세를. 되게 힘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바뀌면은 땡큐인데 이게 안 바뀌는 한 아마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신고서를 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만히 손 넣고 있는 것보다 매출 하락이 확실하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코드 하나 없다고 경영위기 업종 아니라고 안 받는 거는 정말 억울하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밑자의 본전 형식으로 한번 업종 코드 변경해서 이의 신청 때 11월 달인 이의 신청 때 한 번 더 한번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차 때도 그랬어요.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난 안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동료도 하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서 막 뒤늦게 이의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꽤나 많았거든요. 밑자야 본전입니다. 밑자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못 받는 거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못 받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원금 해당 업종인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종 코드 그 523363 침구류 지원금 해당 업종일까요? 주민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안 됩니다. 예. 업종 코드 이거 없으면 그 업종 코드 277개 업종이 안 들어가 있으면 힘듭니다. 침구류 뭐 이게 침구류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져 보세요. 요거를 제가 매번 같은 말 하지만은 제가 올려드렸던 업종 코드 세세분류표 가서 업종 코드 확인하고 세세분류를 보시고 세세분류를 경영위기 업종 비교해 보십시오. 자, 간이가세자 희망회복자금 지원 문의. 네, 2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길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튜브로 알게 되어 문의 남깁니다. 자, 저는 19년도 12월 31일 한식 개업했다고 하고요. 제 5차 희망회복자금 반기별로 매출 비교를 해서 지급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지급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과세는요. 네, 과세는 일단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요. 아, 영업자 행정명령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세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행정명령 이외 확인서가 나왔다는 거는 영업제한이라는 얘기고요. 영업제한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자료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서류가 뭐 필요했었죠? 지금 서류가 뭐였죠? 이거죠. 예, 요쪽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이거 확인 받으신 거죠, 지금 보니까. 영업제한으로. 그러면 서류가 뭐냐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밖에 없어요. 뭐가 없죠? 부가세 확정신고서라든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늘한 얘기 없죠? 왜 그래요? 과세 인프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와 5차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4차 때 혼란이 되게 많았죠. 매출의 하락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4차와 5차 때의 이 확인 지급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세 인프라 자료가 4차 때는 구축되지 않았고 5차 때는 과세 인프라 자료가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께서 매출을 인정 안 해줘도 얘네가 다 그 인프라 자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엑셀표로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매출 하락 부분이 맞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강하게 주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세 인프라 자료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하락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강하게 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매출 하락 부분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행정명령 이용 확인서를 내더라도 매출 하락 구간이 안 나오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뭐가 없어요. 매출 자료 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케이스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만 내라고 그랬던 거죠. 매출 자료는 있으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제한이니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지자체에서 발급받았다, 이번에 발급받았다고 하시면 일단은 집어넣으시고요. 확인지급 때. 그럼 확인지급 때 왜 안 됐는지, 만약에 됐으면 되는 거고 안 됐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매출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 부지급됐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 때 그 매출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 이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안녕하세요, 여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 낚시터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자, 일반 음식과 낚시터 사업자 등록증 운영하고 있고요. 19년도 9월에 오픈했고요. 4차 재난지원금 탈락되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부족했다 싶기도 합니다. 네, 간이사업자로 운영 중입니다. 네, 5차도 부지급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늘었네요. 부가세 신고액이 더 늘었네요. 그쵸. 19년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네네 억울한 사례죠. 일단은 그 오차 부지급은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매출액이 개인적으로 하락을 해도 경영위기 업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영위기 업종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출 하락분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되면 서류와 많이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개인적 생각은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원이지만은 이번에 너무 꼼꼼하게 지금 정부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그 좀 유도리 있게 그 범위를 인정해 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억울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경영위기 업종, 나는 개인적으로 매출 하락이 맞는데 경영위기 업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제의 대상도 아니죠. 손실보상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열애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만 해당이 되죠. 이래저래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인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참고사항으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고요.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여정 패밀리들, 구독자님들 아시죠? 여러분 더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화면이 멈췄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고요.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